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코드 두 번째, 가중치 코드와 비가중치 코드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죠. 그 중에 숫자를 표현을 구분을 할 때 크게 가중치 코드하고 비가중치 코드라는 걸 이용을 해서 컴퓨터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가중치 코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비가중치 코드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가중치 코드하고 비가중치 코드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걸 차이를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중치 코드와 비가중치 코드는 또 여러 가지 세부적인 코드들로 나뉘게 되는데, 각각에 대해서 이게 어디에 포함이 되는지 구분을 하고 이해를 하시는 것까지 학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가중치 코드하고 비가중치 코드가 무엇인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쉬워요. 가중치 코드는 우리가 숫자 하나를 표현을 할 때 여러 개의 비트들로 표현을 하죠. 그때 가중치 코드는 각각의 비트 위치마다 정해진 값이 있는 코드를 가중치 코드라고 합니다. 즉, 집진법을 사용을 하게 되면 123, 이와 같은 게 있다라고 하면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수가 각각 1, 2, 3이 되는 거죠. 즉, 각각의 위치마다 정해진 100, 10, 1 값이 있는 형태죠. 가중치 코드는 그와 같은 형태예요. 그래서 연산을 하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비가중치 코드는요, 그 각각의 비트들마다 정해진 값이 없어요. 이런 코드를 왜 씁니까? 라고 하면 오류를 줄이거나 데이터를 변환하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꼭 연산만 수행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컴퓨터들이 요 비가중치 코드를 이용을 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가중치 코드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BCD 코드예요. 이 BCD 코드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사람이 기본적으로는 십진법으로 수의 연산을 수행을 하죠. 5 더하기 3, 7 마이너스 2. 근데 컴퓨터도 만약에 사람이 이와 같이 연산하는 것처럼 연산을 시킬 수 있으면 사람이 좀 이해하기가 쉽겠죠. 컴퓨터가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원래 4비트로는 0부터 15까지 16개의 구분된 수를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요 BCD 코드는 0부터 9까지, 즉 0000부터 1001까지만 이용을 하고 나머지는 사용하지 않는 형태로 만들어 놓은 코드예요. 즉, 십진수 0부터 9까지를 이진수 4비트로 표현을 하니까 마치 컴퓨터가 십진법을 이용해서 연산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0110 플러스 0011, 이렇게 BCD 코드가 쓰여져 있습니다 라고 할 때 덧셈을 보면요, 0110은 십진수로 바꾸면 뭐가 돼요? 6이 되죠. 0011은 3이 되죠. 그러면 6 더하기 3은 9가 되는데, 요 이진수를 각각의 자리마다 더하면 1001이 되죠. 그러면 요 마지막에 표현된 결과값은 BCD 코드 1001은 9가 됩니다. 그래서 마치 0110 더하기 0011, 그러면 6 더하기 3은 1001, 9가 됩니다 라고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표현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십진수 한 자리만 보면 이걸 왜 쓰는지 이해를 하기가 좀 쉽지 않겠지만, 10의 자리 덧셈 2개를 한다 가정을 해봅시다. 즉 42 더하기 27, 그러면 69가 되죠. 자, 42는요, 4는 이렇게 4비트로 다시 표현을 합니다. 0100. 2는요 0010. 이렇게 4비트씩 묶어가지고 10의 자리, 1의 자리로 표기를 해주는 거예요. 27은요 0010, 0111. 자,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1의 자리
0010 더하기 0111 하면 1009가 되죠. 또 10의 자리 0100 더하기 0010 그러면 0110 6이 되죠. 4 더하기 2는 6이니까. 근데 나온 결과값만 읽어도 69가 됩니다. 즉 우리가 BCD 코드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표기는 이진수예요. 근데 의미는 십진수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비가중치 코드는요. 각 비트 위치마다 정해진 값이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와 같은 코드의 가장 대표적인 코드는 3초각 코드, 즉 아까 좀 전에 설명한 BCD 코드에 나온 결과값에 단순하게 더하기 3을 해주는 겁니다. 즉 십진수 0을 표기하기 위해서는 이진수 4비트, BCD 코드는 4비트로 표현한다고 했으니까 0000이 나오겠죠. 근데 그 나온 결과에 단순하게 3을 더한 거예요. 즉 0011이 됩니다. 1은요. 십진수 1은 이진수 BCD로 표기하면 0001이 될 거고 3초각 코드는 거기에 3을 더해서 0100 이와 같은 식으로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3을 더합니까? 하면 나온 결과를 보면 십진수에 대한 구의 보수 성격을 갖게 됩니다. 즉 보수 성격을 갖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자리값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연산에는 부적당하지만 보수의 성질을 띠니 뺄셈을 하는 데는 좀 유리할 수 있을 거예요. 또는 우리가 또 다른 용도로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팅 ADC라고 얘기하죠. 입출력 장치 코드 같은데 오류에 대한 영향을 줄이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을 합니다. 자, 각각의 코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요. 첫 번째, 가중치 코드에 대해서 좀 학습을 해봅시다. 가장 대표적인 건 BCD 코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건 바이너리 코디드 디시멀 코드예요. 즉, 이진화 십진 코드, 이진수처럼 보이는 십진 코드, 혹은 자리값을 8421, 자리값으로 8421 코드, 이와 같은 형태로도 쓰입니다. 즉, BCD 코드라는 건 우리가 그냥 이진수로 컴퓨터가 연산을 하긴 하지만 십진수로 표기를 하게 해줘서 사람도 좀 잘 이해해보자 라는 용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0부터 9까지를 이진화하고 1011, 10이죠. 부터 1111, 15죠. 요 6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십진수 0부터 9까지 이진화된 표기를 갖는 거예요. 이진수죠. 그 다음에 10부터 15까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십진수 1의 자리수는 이와 같은 형태로 표시를 하고요. 십진수로 두 자릿수를 표기를 하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요 한 자리를 4개의 비트로 표현을 하니까 두 자릿수, 10의 자리, 1의 자리를 표기할 때는 4비트씩 2개를 이용합니다. 마찬가지로 100의 자리까지 표현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4비트씩 3개를 연달아서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이와 같은 식으로 표기를 해주게 됩니다. 즉 196 같은 경우에는 1에 해당하는 0001, 9에 해당하는 1001, 6에 해당하는 0110 이와 같은 식으로 요 12개의 비트로 이 수는 196입니다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산을 하는 게 6 더하기 3은 9, 42 더하기 27은 69 이와 같은 식으로 이진수처럼 더해지지만 결과로 사람이 쉽게 알아볼 수 있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BCD 코드는 이진 코드 중에 0부터 9까지만 이용을 하고 10부터 15까지는 이용하지 않으니까 표현되지 않는, 즉 BCD 코드를 벗어날 때는 계산 결과에 6을 다시 더해줍니다. 즉 8하고 7하고 더하면 얼마예요? 15죠. 15는 0부터 9라는 BCD 코드의 표현 범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즉 8은 바이너리 BCD 코드로
1000이 되고 7은 0111이 되죠. 그러면 이 수를 더하면 1111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1111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6을 더해줘요. 다시. 그러면 캐리가 발생이 되죠. 자리 올림수가 하나 발생이 되고 뒤에 나머지는 010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수를 한번 읽어볼까요? 요거는 10의 자리수가 될 거고 여기는 1의 자리수가 되겠죠. 즉 15가 됩니다. 그러면 8하고 7하고 더했을 때 결과가 15가 되는 그런 특징을 알 수 있죠. 그래서 BCD 코드는 마치 사람이 십진법을 이용해서 연산을 하는 것처럼 컴퓨터가 연산을 하고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신 표현 범위를 벗어날 때는 조금 더 추가되는 연산이 있기는 하지만 연산은 가능합니다 라는 것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가중치 코드들은요, 기본적으로 그 위치에 따라서 정해진 값을 갖게 됩니다. 즉 여기 여러 가지 다양한 가중치 코드의 예를 보여드렸는데요. 8421 코드, BCD 코드죠. 즉 4비트로 표현을 했을 때 각각의 자리가 2의 3승, 2의 제곱, 2의 1승, 2의 0승까지 되고 표현 범위를 벗어나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비슷하게 2421 이와 같은 식으로도 쓸 수 있어요. 즉 4비트를 썼는데 각각의 자리값은 2, 4, 2, 1 이와 같은 식으로 되는 거예요. 즉 십진수로 0을 2421 코드로 바꿔보면 모두 올 제로가 되는 거죠. 만약에 1은 요 마지막 1의 자리값을 갖는 곳에만 1이라고 써주면 0 곱하기 2 더하기 4, 0 곱하기 4 더하기 0 곱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1, 즉 1이 되죠. 만약에 2를 표기를 합니다 라고 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요 앞에도 2가 있고 여기도 2가 있는데 어딜 쓸까요? 라고 하면 뒤에를 씁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0 곱하기 2 더하기 0 곱하기 4 더하기 1 곱하기 2 더하기 0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합은 2가 되고 여기 표기처럼 0010이 2를 나타내는구나 라는 것까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5421 코드도 마찬가지예요. 각각의 자리값이 5, 4, 2, 1이라는 값을 갖습니다. 즉 2를 표현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0 곱하기 5 더하기 0 곱하기 4 더하기 0 곱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1, 즉 0001 이와 같은 식으로 표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양수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음수도 쓸 수 있어요. 8,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코드도 있어요. 자, 2를 표기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해야 1이 되겠죠. 즉 0 곱하기 8, 1 곱하기 4 더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야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해가지고 합이 1이 되죠. 십진수 1. 이와 같은 식으로 표기를 하는 거예요. 4비트 아니라 5비트로도 표시할 수 있어요. 5, 1111 코드를 사용을 하면 이렇게 0부터 9까지를 5자리 비트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각각의 자리값은 5, 1, 1, 1, 1 값을 갖게 돼요. 즉 내가 1을 표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요 1이 여러 개 있는데 일단은 최하위에 요 2를 사용을 합니다. 2는 1 더하기 1이 돼야 되죠. 그래서 1, 1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식으로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링 카운터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해요. 이거는 0부터 9까지 10개의 서로 다른 수를 표기를 할 때 각각의 자리값이 9, 8, 7, 6, 5, 4, 3, 2, 1, 0 해서 총 10비트를 써요. 즉 십진수 0은 올 제로에 LSB 한 비트만 1이 되고요. 1은 그 다음 비트만 1이 되는, 즉 어느 10개의 이진
비트 중에 단지 하나의 자리에만 1이 와 있게 됩니다. 이해 가셨나요? 자, 그럼 아까 2421 코드, 84-2-1 코드, 51111 코드 요와 같은 경우는 여기 그림처럼 제가 파란색으로 특별하게 표기를 했는데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무슨 특징이 있는지. 잘 보시면 0하고 9하고 여기가 00001111 보수를 취해져 있죠. 또 1하고 8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수예요. 요 뒤에 84-2-1 코드나 51111 코드나 실은 똑같아요. 보수를 취하고 있죠. 보수를 취하면 어떤 때 유리합니까? 일단은 뺄셈할 때 유리합니다. 또 51111 코드는요. 미리 스포를 좀 날리면 5보다 큰 경우는 MSB 쪽이 1이 되고 5보다 작게 되면 MSB 쪽이 0이 되죠. 즉 반올림을 할 때 요 MSB가 0인지 1인지를 갖고 반올림을 조금 더 쉽게 할 수도 있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됩니다. 자, 링 카운터는 원핫 코드라고도 불리고요. 제어 용도나 범주형 데이터를 분류하는데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핫 코드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수치형이 아니라 범주형 데이터를 다룰 때, 제어 용도로 다룰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한번 가정을 좀 한번 해봅시다. 어느 공장에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각각의 데이터별로 한 개의 기계를 움직여야 됩니다. 이런 상황을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1번은 1번 기계를 동작을 시켜야 되고 데이터 2번은 2번 기계, 데이터 3번은 3번 기계 뭐 이와 같은 식으로 동작을 시켜야 됩니다. 라고 가정을 하고서 각각의 기계들마다 대응값을 하나 주는 거예요. 즉, 총 기계가 1, 2, 3, 4, 5 다섯 가지 기계가 있으니까 이걸 각각 1, 2, 3, 4, 5라고 하나의 값을 부여를 해주고 그리고 원화 코드를 한번 대응을 시켜본 거예요. 그러면 1에는 00001, 2는 00010 이와 같은 식으로 각각의 5비트마다 1이 하나씩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요 데이터 1번부터 7번까지를 대응값으로 다시 정리를 하면 요와 같은 식으로 1, 2, 3, 4, 5, 6, 7 데이터가 각각 요런 값으로 표시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1, 2, 3, 4, 5까지 를 표현을 하려고 하면 실은 3비트면 가능해요. 뭐 001부터 시작해도 되고 000부터 시작해도 되죠. 이렇게 3비트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왜 5비트를 써서 표현을 하는가 궁금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1의 위치가 이 데이터가 어느 카테고리에 어느 범주에 사용되는지를 표시를 해준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즉 데이터 1번은요. 대응값 1번 기계죠. 대응값이 00001이 돼요. 즉 00001. 그 다음에 데이터 2번은요. 2번 기계가 되죠. 대응값은 00010이 돼요. 00010. 3번 기계는 00100. 4번 기계는 데이터 4번은 2번 기계에 대응되죠. 00010. 데이터 5번은 또 3번 기계에 되네요. 00100. 그런 식으로 이렇게 쭉 써주게 되면 자 데이터 1, 2, 3, 4, 5, 6, 7이 있을 때 각각의 어느 기계 장치를 움직이는 데이터가 무엇인지 쉽게 그룹을 나눠줄 수가 있어요. 5번 기계는 7번 데이터가 4번 기계는 6번 데이터가 3번 기계는 3번과 5번 데이터가 2번 기계는 2번과 4번 데이터가 1번은 1번 데이터가 데이터 1이 이 기계를 움직입니다. 라고 그룹을 쉽게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연속해서 쭉 들어와요. 데이터마다 어느 기계를 움직여야 되는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근데 공장에 기계들이 많아요. 그 기계들한테 이네이블 신호를 하나씩 준 다음에 동작을 하라는 요 원핫 코드
를 적용을 하게 되면 따로 추가적인 연산을 하지 않더라도 그 기계를 쉽게 고를 수 있죠. 즉, 그 데이터가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 쉽게 파악을 해낼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장점을 갖는 코드가 됩니다. 비가중치 코드는요, 각각의 위치마다 해당하는 특별한 값이 없는 코드예요. 왜 이런 걸 씁니까? 라고 하면 오류에 대한 영향을 줄이거나 데이터를 변환하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코드는요, 3초각 코드예요. 요건 BCD 코드에 더하기 3을 합니다. 라고 했죠. 즉, 십진수 0은 BCD 코드로 바꾸면 0000인데 거기에 3을 더해서 0011. 또 1은 0001인데 3을 더해서 0100. 뭐 이와 같은 식으로 3초각 코드로 표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오중2 코드나 쉬프트 카운트, 요거는 올 제로인 데서 1이 한 개씩 추가로 들어가는 코드들이고요. 또 그레이 코드와 같은 형태로도 사용을 합니다. 요 코드들은요, 각각의 자리들마다 특별한 자리값이 없어요. 그냥 그레이 코드로 0000은 십진수로 0입니다. 1101은 십진수로 9입니다. 이렇게 대응만 될 뿐이에요. 자, 그러면 3초각 코드를 굳이 자리값도 없고 연산에도 사용 안 되는데 왜 이걸 쓸까요? 라고 하면, 자, 만드는 방법은 BCD 코드에 3을 더해준 값입니다. 즉, 십진수 0부터 9까지 BCD로 표시하면 이와 같은 식으로 돼요. 그러면 각각의 더하기 3을 쭉 하게 되면 0011부터 1100까지 나와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 자기 보수적인, 즉 0과 9, 1과 8, 2와 7 이와 같은 식으로 보수의 성격을 가져. 즉 보수의 성격을 가지니까 뺄셈을 덧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산연산에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최상위 비트가 0부터 4까지는 0이죠. 그 다음에 5부터 9까지는 1이에요. 즉 최상위 비트가 4 이하일 때는 0이고 5 이상일 때는 1이 됩니다. 반올림 할 때 유리하겠죠. 반올림 할 때 최상위 비트만 보고 0이면 그냥 내림으로, 1이면 올림으로 처리를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수들을 잘 보면 모든 비트가 모두 다 0으로 되는 경우가 없죠. 그러니까 단선이나 신호가 두절돼서 올 제로만 표시될 때는 이건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고 파악을 하는데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번에는 비가중치 코드 중에 그레이 코드를 볼게요. 역시 가중치가 없는 코드예요. 연산에는 부적당하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 ADC,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입력장치, 센서 입력의 값을 받아들이는 그와 같은 형태에 많이 사용합니다. 만드는 방법은요, 이진 코드를 이렇게 익스클루시브와 연산을 연속해서 거쳐서 출력된 결과를 그레이 코드로 만들어요. 즉 0은 MSB는 그대로 써주고 요 이진 코드에 MSB하고 그 다음 수하고 익스클루시브와 연산을 수행을 해서 0하고 1하고 익스클루시브 하면 1이죠. 서로 다른 수니까. 그 다음에 또 1하고 1하고 익스클루시브한 0, 또 1하고 1하고 익스클루시브한 0. 이와 같은 식으로 그레이 코드를 만들어 거꾸로 그레이 코드를 이진 코드로 바꿔낼 수도 있어요. 그레이 코드 MSB는 그대로 써주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레이 코드 0하고 나온 결과값하고 1하고 익스클루시브와 연산해서 1로, 또 1하고 0하고 익스클루시브화해서 1로, 1하고 0하고 익스클루시브화해서 1로, 요와 같은 식으로 이진 코드로도 쉽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레이 코드를 사용을 하면 특징이요, 각각의 십진수로 0부터 7까지 쭉 늘어나가는, 아니면 15까지 늘어나가는 늘려가는 과정 중에 이웃하는 코드들 중에서는 여기서 마지막 0에서 1, 그리고
0001에서 요 두 번째 자리에 0이 1, 즉 한 번에 한 비트만 변화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호 자체에 오류가 생긴 경우에는 한 비트 정도의 신호가 들어오는데 0을 1로, 1을 0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죠.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걸 그냥 일반적인 이진 코드를 사용을 했을 때는 한 번에 여러 개의 비트가 바뀌어서 값이 확 바뀌는데, 이진 코드, 그레이 코드 같은 경우는 인접한 것끼리 한 비트만 달라지기 때문에 오류에 대한 영향력이 최소화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레이 코드를 많이 이용을 해요. 이번 시간에는 가중치 코드와 비가중치 코드, 그리고 가중치 코드에 대한 여러 가지 코드들, 그리고 비가중치 코드에 대한 여러 가지 코드들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복습을 해주셔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